자, 안녕하세요. 차명석입니다. 자, 네이버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긴 연휴가 끝나고, 자,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정규장이 시작이 되는 날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네이버에 대한 앞으로 방향성을 많이들 궁금해 하실 텐데요. 오늘 네이버가 앞으로 좀 어떻게 진행될 건지에 대해 부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단기적으로는 조정은 나올 수 있다. 왜? 정해진 게 없잖아요. 포괄식 주식을 교환해서 합병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요게 쉽게 얘기해서 네이버한테도 유리할 수가 있고요. 두나무한테도 유리할 수가 있어요. 각자의 이제 소액주주들도 있다 보니까 설득을 해야 되는 과정에서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득이 되는 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네이버와 두나무가 이 주주들에게 어떠한 당근을 줄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에 대한 지표를 볼 수 있는 게 제가 보기에는 투자벤처, 요 기업들을 행보를 우리는 추적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려 볼게요. 실제로 최근에 하나투자증권에서는 지금 두나무 지분을 매도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자, 이 말은 두나무 지분 가치가 훼손될 수도 있다라는 판단이 있기 때문이겠죠. 근데 요거 말고도 여러 가지 벤처 회사들이 좀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두나무 네이버 합병에 보시면은 벤처, 수익 극대화 전력은 자, 언제일지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오늘 요거에 대한 내용도 한번 체크해 볼 거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 자,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을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뒤에서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또 선물도 준비했어요. 자, 선물은 힌트를 드리자면, 요거 제대로 걸리면 500%도 가능하다. 라고 좀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네이버는 이번에 두나무 인수설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이 거래량이 굉장히 저는 유의미하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자, 차트를 한번 끝까지 늘어놓고 보게 되면, 자, 보세요. 자, 요때 거래량하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 언급이 나왔을 때, 요때랑 거래량이 어느 정도 비슷한데, 이 두나무 인수설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20년 동안 최대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거래 대금으로 치면 3조 5천억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네이버가 3조 넘게 터졌다? 굉장히 큰 거래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야, 차트적으로도 봤을 때 요때는 뭐가 있었죠? 자, NHN가 인적 분할을 진행하면서 네이버가 한 번에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꽤 긴 기간 동안 상승을 보여줬죠. 자, 13년 8월부터 14년 3월까지 거의 자 6개월간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코로나 유동성 장세에 얘는 집에서 밖에 생활을 못하다 보니까 온라인 수요가 늘어날 거라는 기대감. 이때 카카오도 같이 올라갔잖아요. 자, 근데 뭔가 이 이후에 네이버가 성장 동력을 잃었어요. 더 올라갈 수 있는 좀 메리트가 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자, 여기에 내용이 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줄어드는 네이버 검색 관련 수익 비중. 요거는 이미 시대가 바뀌고 있다는 거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포털에서 대부분 검색을 안 하죠. 이미 구글로 많이 넘어간 것도 맞는데 이제는 구글에서도 검색 안 합니다. 뭐를 사용하죠? AI 사용하잖아요, AI. 야, GPT를 이용하거나요. 자, 구글의 제미나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냉정하게 이제는 해가 지는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나마 네이버가 매출을 올렸던 게 요거였는데, 자, 역성장한 네이버 쇼핑. 자, 쿠팡이라는 새로운 강자가 등장을 했습니다. 자, 쿠팡한테도 온라인 쇼핑을 뺏기고 있어요. 그렇다면 네이버가 살아남으려면 뭐를 해야 될까요? 자, 그래서 손을 잡은 게 두나무라는 그런 대여를 등에 업고 가려고 하는 거죠. 자, 네이버가 두나무와 합병을 하는 이유는 요 내용이죠. 자, 두나무 계열사로 편입이 된다면 네이버 파이낸셜이 자, 스테이블 코인 디지털 금융시장 본격적으로 진입을 할 수가 있다. 자, 이미 네이버 파이낸셜은 이 네이버페이를 중심으로 간편 송금 대출, 보험증권, 부동산 등 종합금융 플랫폼 회사로 이미 준비된 회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두나무, 국내 1위이자 글로벌 4위 가상자산 거래소 이 업비트를 등에 업는다면 네이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밖에 없죠. 결국 기업이 꾸준히 우상향을 하려면은 신사업이 필요하죠, 신사업.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더 이상 성장하기는 힘들다는 판단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사실 재미가 없었죠. 하지만 미래의 새로운 먹거리로 바로 코인 시장이라는 걸 네이버는 판단을 한 거고, 자, 우리나라도 곧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진행이 될 확률이 높죠. 자, 스테이블 코인이 나온다? 그럼 우리나라 1위 거래소인 이 두나무에서 강력한 매출을 또
볼 수가 있다라는 판단을 텄을 거예요. 자, 두나무 역시도 자, 단순하게 가상자산 사업자 여기서 좀 벗어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잖아요. 자, 규제에 막혀서 신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다. 하지만 네이버와 합쳐진다면 서로 간에 윈윈이 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그려진다라고 좀 서로 판단을 했겠죠. 자, 스테이블 코인만 보더라도 예상하기를 연매출 3천억을 좀 예상하고 있다고 해요. 다만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자, 합병이 완료된다라면 최대 주주는 송치영 두나무 회장이 될 수 있다. 일단 요거에 대한 부분은 네이버 파이낸셜에 대한 부분인데, 자, 최대 주주가 송치영이라고 가정했을 때 더 이상 네이버가 최대 주주가 아니게 된 거잖아요. 자, 네이버가 최대 주주가 아닌 상황이 된다라면 네이버가 지배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진짜 송치영 회장 마음대로 기업을 주무를 수가 있다. 이런 판단 때문에 시장에서는 네이버가 단기적인 조정이 나오고 있다고 좀 봐주시면 되거든요. 자, 이거를 단순하게 차트적으로만 볼 문제는 아니지만 최근에 3일 연속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이어지고 있어요. 네이버는 외국인 지분율이 굉장히 높은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자, 보시게 되면은 자,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50%에 육박을 했습니다. 외국인 지분이. 하지만 이번에 이슈가 나오고 나서 좀 지분율이 많이 줄었죠. 대략 한 8% 정도 줄어든 것 같은데, 이거를 단순하게 이제 네이버가 매력이 떨어져서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차익 물량이 좀 나왔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외국인들이 자, 이런 구간에서 좀 많이 매수를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거의 한 7, 80% 되는 그 수익 구간에서 일정 부분 수익 실현을 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되는데, 여전히 외국인의 지분이 40% 정도 되죠. 그리고 최근 수급을 보시게 되면은 뭐 외국인은 판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연기금이 연속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자, 연기금은 우리나라 기관들 중에 운용자금이 가장 크죠. 얘네가 1등이거든요. 연기금의 특징이 뭐 아시는 것처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뭐 우체국연금 이런 연금회사에서 투자를 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연기금 자체가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보통 투자회사에 위탁을 하잖아요. 그래서 회사의 자산을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회사의 자산을 투자하는 거 금융투자죠. 금융투자에서는 회사의 자산을 가지고 트레이딩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아마 풀압 트레이더라고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성과를 단기적으로 내야 되다 보니까 단기 성향이 굉장히 좀 있는 편이지만 연기금, 투시는 위탁받아서 투자를 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리스크가 있는 매매를 거의 하지 않죠. 무슨 말이죠? 단타를 하지 않는다라고 좀 봐주시면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방향을 정하면 연속된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어떠한 네이버와 두나무 관련해서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저는 이 11월에 이제 이사회가 열린다고 하죠.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아마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어요. 아마 이 일정을 가지고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이거는 네이버에만 포함되는 게 아니죠. 스테이블 코인 관련 종목들이 다 여기에 일정에 맞춰서 움직인다라고 좀 봐주시면 되고요. 상대적으로 좀 시총이 작은 애들은 요거 일정 매매 하셔도 충분히 수익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들의 움직임도 같이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벤처회사, 투자 벤처회사가 좀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대표적인 우리기술 투자에 대한 내용도 알고 있으시죠? 두나무의 지분을 7% 정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단순하게 두나무가 혼자서 나스닥에 IPO를 진행했다라면 우리기술 투자가 엄청난 차익 실현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네이버와 좀 엮이면서 지분 관계가 좀 복잡해지기 시작을 했죠. 그렇다 보니까 이들이 과연 매도를 할지에 대한 부분, 이것 또한 한번 네이버가 앞으로 꾸준히 우상향할지 아니면 조정이 나올지에 대한 부분도 이런 우리기술 투자라든지 하나투자증권, 이들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의 횡보도 한번 같이 체크하시면은 투자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요 내용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자, 두나무 주식 거래량 급증, 소액주주 10,000명 돌파. 일단은 개인들이 좀 매수세가 몰린다라는 건 썩 좋지는 않죠. 실제로 네이버도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세가 들어오면서 개인들은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당분간 좀 개인이 매수를 좀 멈추는 그런 구간을 좀 이용해서 그때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 부분이에요. 좀 차트적인 부분은 어쨌든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어요. 네이버가 요 구간에서 대략 20% 상승을 했잖아요. 시총이 무려 현재 기준 40조에 육박한 기업이 20%가 급등을 했다? 대략 한 8조 정도 증가가 한 거죠.
그만큼 재료 자체는 역대급이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자, 기술적으로만 접근을 하자면은, 자, 우리는 실제로 슈팅이 나왔던 요 기준봉이 되는 요 캔들의 중심값이 대략 24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 캔들이 한 번 더 조정이 나온다면, 자, 20일 이평선에서 같이 지지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겠죠. 근데 그때 단순히 이평선에 닿았다고 매수를 하시는 게 아니라요. 제가 강조드리는 게 있죠. 개인이 매수를 하는지 외국인이 매수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판단하시면서 진입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11월이 어쨌든 주주총회에 대한 일정이 잡혔기 때문에 요거를 가지고 접근하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내용은 제가 꾸준하게 영상을 통해서 한번 풀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뭐를 해주셔야 되죠? 예, 구독을 해주셔야겠죠. 제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종목도 한번 풀어드릴 거니까 제가 오늘은 말씀은 못 드려도 추후에 기회가 된다라면, 자, 주주총회를 앞두고 갈 만한 종목도 한번 짚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뒤에서는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 자, 500% 정도 예상되는 요 종목 한번 소개시켜 드릴 거니까요.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또 재미난 내용들로 제가 준비를 해 놨습니다. 자, 이어서 제가 오늘 굉장히 재미난 종목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최근에 시장에서, 자, 무상증자 종목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 혹시 눈치채셨나요? 자, 지금 보시는 요 텔콘 RF제약도 최근에 무상증자를 진행하면서 점상, 얘도 점상이었어요. 하락을 해서 그렇지 3연속 점상을 갔습니다. 재료는 무상증자였죠. 자, 무상증자는 아시는 것처럼 주주환원 정책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는 게 바로 무상증자다. 근데 과거에 무상증자 종목이 많아지면서 테마로까지 번진 적이 있었어요. 그 사례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 자, 텔콘 RF제약 최근 단기적으로 몇 프로 갔는지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자, 얘는 대략 300%가 넘게 갔네요. 자, 온코닉 테라퓨틱스도 최근에 무상증자를 했죠. 얘는 단기적으로 200% 정도 넘게 갔는데 아직 권리락이 실행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도 얘는 진행 중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과거 사례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아데이터라는 종목인데요. 얘도 과거 무상증자 테마 시절에 크게 상승을 해줬던 종목입니다. 자, 점상, 이 점상을 가졌고 저점 대비 대략 400%가 좀 넘게 갔네요. 자, 근데 약하죠. 더 강력한 종목 보여드릴게요. 자, 공구먼이라는 종목인데요. 얘는 상장하고 얼마 안 돼서 무상증자를 했고, 자, 보시는 것처럼 점상, 얘도 상한가예요. 마지막 음봉 캔들이 고가가 27%이기 때문에 얘도 상한가로 인정을 해준다면 무려 5연상을 갔다. 예, 얘는 당연히 무상증자로 간 거예요. 자, 저점 대비 상승률을 확인해 보자면 대략 한 1000% 갔어요. 이 정도는 가야 테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마지막 한 종목만 더 보겠습니다. 자, HLB 바이오스텝이라는 종목인데 얘는 과거에 사명이 노터스였어요. HLB 그룹사에 편입이 되면서 사명이 바뀌었는데, 자, 보세요. 점상, 상한가. 자, 마지막 음봉 캔들은 고점이 18%지만 얘는 뺄게요. 빼더라도 6연상입니다. 6연상을 무상증자라는 재료로 갔습니다. 무려 1300% 상승. 자, 이렇게 강력한 재료다라는 건 확인이 되셨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무상증자라는 종목들의 특징들이 있죠. 그건 바로 유보율이 높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유보율이 뭐냐? 그냥 간단하게 표현을 하자면은 자본금 대비 기업의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나타낸 거라 보시면 돼요. 그렇다 보니까 유보율에는 뭐 현금성 자산도 포함이고요. 뭐 유동성 자산, 뭐 예를 들어 건물을 매입을 했다라면 그 건물도 포함이라 보시면 돼요. 그렇다 보니까 유보율이 높다라는 건 높은 확률로 돈을 잘 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돈을 잘 번다라면 대기업의 확률이 높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대기업의 유보율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하이닉스의 유보율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유보율 대략 2.0%가 좀 안 돼요. 좀 부족한 느낌이 나는데, 자, 현대차의 유보를 보겠습니다. 자, 현대차 유보율 대략 7200% 정도 돼요. 굉장히 높은 편이죠.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이 종목은 유보율이 무려 현대차의 곱하기 10배가 넘습니다. 자, 차트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차트 보시게 되면, 차트 보시는 분들은 좀 눈치채셨을 것 같아요. 전형적인 세력의 개입에 따른 느낌이 굉장히 강하시죠? 자, 요 거래량을 통해 우리는 유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거래량을 개인들이 만들어낼 수는 없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큰 상승이 나왔을 때 거래량을 동반을 했고 여기서 고가놀이라죠. 이거 왜 했을까요? 개인들 일부러 들어오라고 자리를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부러 떨어뜨리죠. 보통 단기적으로 진입하는 구간이다 보니까 자, 마이너스 한 10% 정도 뜨면 필연적으로 손절치고 나갑니다. 버티더라도 마이너스 70%까지 가다 보니까 버틸 수가 없죠. 이 구간에 개인들의 투매를 받아서 세력들이 매집을 한다라고 좀 봐주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올려놓죠. 요거는 요때 완벽하게 털리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본절 자리를 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락을 할 때 자, 1년이 넘게 물려 있었다가 본절이 오게 되면 조금만 하락을 해도 매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또 물리면은 1년 넘게 물려 있는다라는 이런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이죠. 그렇다 보니까 세력들은 어느 정도 이 구간에서는 대충 매집이 완료됐다라고 좀 봐주시면 되는데 자, 하락을 해주고 단기 박스를 치면서 다시 한번 거래량이 터졌다라는 건 세력들이 아직 완벽하게 매집을 못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어쨌든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매집이 완료됐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도 매집이 완료됐더라면 조만간 상승을 하는 구간에서 뭐가 나올까요? 재료가 나오죠. 자, 재료가 나온다라는 건 이제 세력들이 출발을 한다는 뜻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재료가 나오는 시점에서는 이때 세력들의 역할은 달라지죠. 자, 이때는 세력들이 자기 돈을 써서 주가를 상승시키죠. 그리고 나서 자기들 물량을 팔면서 주가를 떨어뜨립니다. 왜? 개인들의 물량을 뺏어와야 되니까. 하지만 재료가 등장하고 올라가는 시점에서는 세력들이 하는 역할은 요거예요. 자, 재료가 나왔기 때문에 이 장대 양봉의 하단에서 대량 거래를 체결시키죠. 쉽게 얘기해서 트리거가 되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대량 물량이 터지게 되면 시장 참여자들이 알아서 매수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 참여자들의 매수세로 이렇게 주가가 쭉쭉 올라가죠. 이 구간에서 세력들이 엑시트를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세력주의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종목 역시도 조만간 재료가 나올 거예요. 재료가 뭐가 나오죠? 무중이 나올 확률이 높죠. 자, 무중이 나오는 종목들의 특징은 유보율이 높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유보율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유보율 얘는 무려 75,000%가 넘죠. 아까 현대차 유보율 7,000%였잖아요. 근데 10배가 넘습니다.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유보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유보율이 이론적으로 500%만 돼도요. 5대1 무상증자가 가능해요. 물론 500%라고 5대1이 진행되진 않지만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거고 자, 텔콘 RF제약 얘 300% 넘게 갔잖아요. 근데 얘가 무상증자 했던 게 2대1입니다. 2대1하고 한 350% 갔어요. 자, 온코닉 테라퓨틱스 얘 같은 경우에는 3대1을 진행했죠. 그리고 나서 200% 넘게 갔다. 근데 이건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자, 마지막 역대급 종목이었던 HLB 바이오스텝. 자, 얘 같은 경우에는 8대1 했죠. 얘가 좀 대단하긴 한데 어쨌든 8대1하고 1300% 갔다. 근데 유보율이 7만 %다? 이거는 이론적으로는 30대1도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죠. 20대1도 가능하죠. 근데 이렇게 되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5대1 정도는 할 수 있다. 자, 5대1 하면 500% 충분히 가능하죠. 아까 2대1하고 350% 갔잖아요. 얘는 2대1하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력 추천드리는 종목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자, 요거 전 재산 다 투자하시면 됩니다. 라고는 말 못해요. 하지만 소액은 매수해볼 만하다. 자, 500만 원만 매수를 하셔도 3천만 원이 가능하죠. 5대1 하게 되면 500% 가능하잖아요. 제가 요 종목 자, 1년만 지켜보세요 라고 말씀 안 드려요. 자, 얘 지금 무중 나오고 점상 상한가 6연상 갔죠. 6연상. 자, 6연상이 6거래일 동안 갔어요. 자, 이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같이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자,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2809-2562로 요거 우리 같이 대박날 종목이니까 두 글자 문자로 대박이라고 남겨주세요. 자, 대박이라고 남겨주시면 요렇게 안내 드릴 겁니다. 자, 종목명 어떤 종목인지 자, 매수가는 얼마 근처에요 매수하세요 라고 제가 딱 집어 드릴 거예요. 나는 공시 보고 진입할래 라고 생각하신 건 아니죠. 늦습니다. 공시 나오고 점상으로 가요.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시가 나오기 전에 잡을 거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당장 내일도 공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이 영상을 보고 있으시다면 바로 문자 남겨주셔서 금요일에도 진입할 수 있게끔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010-2809-2562로 자, 두 글자 대박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번호 일일이 누르시기 귀찮으시죠?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란이 있죠? 요거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 파란색 링크 하나 보이실 텐데 여기 뭐 이상한 링크는 아니고요. 자,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랑 요 링크 뒷번호랑 동일하죠. 핸드폰에서만 동작을 하고요. 핸드폰에서 눌러주시면 자, 문자를 보내실 수 있는 창으로 바로 이동할 거예요. 거기서 두 글자 대박이라고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문자 보는 즉시 저도 최대한 빨리 안내해 드릴 거니까 자, 영상 보고 있으신 이 순간에 바로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장에 굉장히 다양한 테마들이 많거든요. 제가 오늘은 무상증자 관련 좀 안내를 드려봤는데 최근에 우선주 테마도 돌고 있습니다. 저 우선주 테마도 재밌거든요. 시총이 300억, 500억 이런 애들이 단체로 막 점상을 가고 그래요. 제가 기회가 된다면 이런 테마도 한번 소개시켜 드릴 거니까 그렇다면 영상을 보시려면 뭘 해주셔야 되죠? 예,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셔야 됩니다. 자, 아직도 안 눌러주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더 재밌는 영상 가지고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